안녕하세요. 일토왕사입니다. 3월 19일 국내 경기 3경기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1경기 해가지고 총 4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우리카드하고 삼성화재 경기인데 우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된 그러한 상태고 이번 경기가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그러한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 이제 KB손해보험에게 1대3 패배를 기록을 했고 이번 경기에 제가 봤을 때는 큰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즌 마지막 경기 특성을 감안을 하면은 신인 선수들이나 어린 선수들에게 출전 시간 주는 게 무조건 맞는데 파이스 감독이 지금까지의 성향을 보면은 기존에 뛰던 선수들이 조금 코트를 밟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인 선수들에 대한 기용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양 팀이 모두 의미가 없는 경기이고 둘 다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한 팀이고 시즌 마지막 경기라서 라인업 변동을 크게 가져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배팅을 안 하는 게 그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다면은 어쨌든 뎁스 퀄리티가 더 좋은 팀이 우리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카승 아니면 오버 쪽 이 두 가지 쪽 접근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 경기 이제 조금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패스할 예정이어서 이 경기는 그냥 추천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결론은 패스 배팅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정관장하고 도로공사 경기입니다.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메가가 35득점, 공격 성공률 52%를 기록을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경기 출전을 했지만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고 몰빵 배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격점을 47%를 기록을 했고 그냥 연속해서 공격 때리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메가 몰빵을 했는데 승리를 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하면은 이제 조금 부키리치가 없다 보니까 메가 혼자서 조금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많았고 공격 루트가 조금 단조로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우를 이제 미들 블로커로 활용을 하면서 다양하게 이제 이동 공격이라든지 좀 공격 전위에 있을 때 조금 일반적인 미들 블로커가 하는 플레이가 아니게 활용한 거는 맞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면 모든 플레이들이 그냥 다 단조로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메가를 제외한 나머지 삼각편대 자원들이 후위 공격이 아예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할 정도로 후위 공격이 메가 빼고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박은진이 없다 보니까 속공 개수도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올 시즌 염혜선하고 정우영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잘 안 맞다 보니까 확실히 이 정호영만으로는 좀 중앙의 위력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플랜이 좀 단조로웠다. 공격 과정이 좀 단조로웠기 때문에 상대팀이 정상적인 팀이면은 조금 이 블로킹으로 많은 득점을 내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흥국생명에게 1대3 패배를 했는데 일단은 최근의 경기력만큼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직전 경기 졌다고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팀이 어쨌든 지금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2위 현대건설이랑 승점이 3점 차이가 나고 있고 오늘 정관장이 이기게 되면은 승점 3점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정관장이 승점 3점을 획득하게 되면은 2위를 탈환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이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 플레이오프 때 어쨌든 홈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보니까 2위를 욕심낼 만하긴 한데 다음 주 화요일 경기라서 엄청 승리에 목매일 것 같진 않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관장이 승리를 하기 위한 패턴이라고 하면은 메가 몰빵밖에 없는데 메가를 엄청 갈면서까지 이렇게 승리해도 그렇게 해도 승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체력 소모 그리고 부상 리스크 등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관장이 2위가 좋은 건 맞지만 어드밴티지가 확실하게 있는 건 맞지만 2위를 위해서 무리하게 경기 운영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 이제 승점 3점을 획득하면은 시즌 4위로 이제 마무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 시즌 게다가 정관장을 상대로 오전 전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저는 동기부여가 더 있는 팀은 도로공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 팀이 풀전력으로 나선다고 해도 지금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박은진하고 부키리치가 부상으로 결장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크다는 점에서 도로공사가 저는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지금 2점 초반대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배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공사랑 지금 저는 정관장이 지금 전력 상태나 경기력 상태만 보면은 동배당 정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도로공사 쪽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도공승 그리고 이제 도공프렌 그리고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이 직전 경기 보여준 공격 플랜이 너무나도 단조로웠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페퍼처럼 리시브가 엄청 흔들리지 않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리시브가 잘 이루어지면은 충분히 정관장을 상대로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는 그러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KT하고 SK 경기입니다. 뭐 KT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이제 LG를 상대로 28점 차 대승을 기록을 했는데 직전 경기 개인적으로 플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돌파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쉬운 득점을 만드는 장면들이 조금 많았고 이전에는 좀 KT 하면은 그냥 끈적한 수비로 꾸역꾸역하게 이제 조금 승리하는 느낌이 강했는데 직전 경기는 본인들의 장점인 수비도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공격도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조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부터 이제 제럴 마틴이라는 이제 용병 2옵션이 출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도 확실히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KT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DB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1위를 확정 지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번 경기는 이제 이번 경기부터는 1위가 확정됐기 때문에 감독이 어떠한 자세로 경기를 임하냐, 어떠한 게임 플랜을 가지고 임하냐가 가장 중요한데 전희철 감독이 어쨌든 인터뷰에서 발표한 내용이 최부경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결장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선수들, 최부경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선수들은 경기 감각 유지, 컨디션을 위해서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20분에서 25분 정도의 출전 시간을 가져갈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최근에 S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초반에 무너지고 후반에 따라가는 패턴이 굉장히 많았는데 직전 경기에는 이제 초반부터 공수에서 모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1쿼터부터 12점 차 리드를 가져간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뭐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릴 게 SK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주전 4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다라고 계속 강조드려 왔습니다. 근데 이 김선영이 어쨌든 나이도 많고 원희 같은 경우에는 용병 선수들 중에서 출전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그러한 선수다 보니까 이번 경기부터 이 둘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도 더 출전 시간 관리가 철저하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SK 같은 경우에는 1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사라진 팀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갑자기 급 하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동기부여가 없는 SK 그리고 직전 경기 공수에서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KT 1위인 SK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2, 3, 4위 경쟁하는 팀들이 더 치열하게 경쟁하면 시즌 막바지까지 경쟁하면은 이제 제일 긍정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가 굳이 KT를 상대로 막 최선을 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위 KT랑 지금 2위 인 이제 LG랑 게임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4위인 KT가 조금이라도 승점을 가져가면서 2위인 LG를 계속 추격하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해야지 SK 입장에서 더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다 보니까 모든 상황이 그냥 KT 쪽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 어드밴티지까지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경기 일반 승패 같은 경우는 이제 KT 승 그리고 이제 승호패 이제 KT 승 그리고 이제 KT 마헨 언더오버는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컵스하고 이제 다저스 경기인데 일단 도쿄 시리즈 1차전 이제 다저스가 4대1 승리를 기록을 했고 뭐 조금 리뷰 먼저 1차전 리뷰 조금 먼저 시작을 하면은 컵스는 직전 경기 이제 롱 릴리프로 쓸 수 있는 브라운이 투구수 65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출전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필승조를 볼 수 있는 브레이저도 1이닝을 소화했긴 했지만 투구수 30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리드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출전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굳이 뭐 추격하는 상황, 직전 경기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제가 봤을 땐 출전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긍정적인 부분은 이 타이온하고 레아가 26인 로스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롱 릴리프로 던질 수 있는 투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롱 릴리프로 나설 수 있는 브라운이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워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필승조 브레이저 뭐 직전 경기 투구 내용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어려웠기 때문에 뭐 결장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투수 쪽 문제는 크지 않다.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 리드를 점하고 있을 때 이 프레슬리가 무조건 등판할 텐데 프레슬리의 구속과 컨디션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이 프레슬리가 무너지면은 진짜 불펜에서 지키느냐고 작년처럼 지키느냐고 안 되고 와르르 무너지는 이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 컵스다 보니까 좀 프레슬리에게 달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타선 쪽은 직전 경기 야마모토가 공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타자들이 조금 쉽게 공략이 안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좋은 타구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2회 선취점을 낼 때 실투가 전혀 아니었는데 오히려 완벽한 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야가 굉장히 잘 밀어치면서 선취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하위 타선의 타격감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 타선의 타격감이 아쉬웠던 거지 하위 타선의 타격감은 컵스가 굉장히 좋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컵스 저는 1차전의 내용을 리뷰를 하면은 저는 1차전보다는 2차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러한 컵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필승조라고 볼 수 있는 반다, 트라이넨, 스캇이 상대 타선을 완벽하게 막아주면서 조금 지키는 야가 완벽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배츠와 프리먼이 빠진 타선의 무게감이 조금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였었고 오타니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타격감은 상당히 좋아 보였지만 나머지 타자들의 타격감은 조금 매우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마나가가 제구가 정말 안 되는 날이었는데 평소보다 어쨌든 굉장히 잘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다저스가 이마나가 상대로 하드히트를 2개밖에 만들어내지 못했고 실투를 놓치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2차전 때는 어쨌든 타선의 반등이 절실한 그러한 상황이고 1차전의 타격의 내용만 보면은 오타니하고 테오스카를 제외한 나머지 타자들은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전에 제가 봤을 때 키포인트는 선발이 누가 더 잘 버티냐 더 잘 버티는 팀이 저는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 본격적으로 2차전 리뷰를 시작을 하면은 일단 컵스 같은 경우에는 스틸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이마나가가 1선발로 나섰지만 실력으로만 따지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스틸이 약간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스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시범 경기에서의 성적이 너무나도 저조했다는 부분입니다. 피홈런 4개를 포함해가지고 9실점을 기록을 했고 원래 피홈런이 많은 투수가 아닌데 8.2이닝 동안 피홈런 4방을 맞았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구위에 대한 문제, 제구에 대한 문제 두 가지 다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상대 선발인 사사키보다는 더 믿을 수 있는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사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지바롯데에서 10승 5패 방어율 2.35로 기록 자체는 뭐 당연히 이제 굉장히 좋은 기록이긴 하지만 WHIP 이제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데뷔 시즌을 제외하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어쨌든 사사키 이름값에 대한 그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상 이슈도 물론 있었고 커브 장착을 하게 되면서 투구 패턴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진이라고 조금 볼 수 있긴 하지만 이건 NPB에서의 이야기고 메이저리그로 오게 되면은 뭐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투구 패턴이 너무 단조롭다는 확실한 단점을 갖고 있는 투수입니다. 패스트볼이나 스플리터로 카운트를 잡고 결국 결정구로 이제 스플리터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선수인데 뭐 유리한 카운트에서의 스플리터를 쓴다? 이거는 뭐 아무리 메이저리그 타자들이라고 해도 속을 수밖에 없는 구종인 거에는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과연 이 유리하게 카운트를 끌고 갈 수 있을지가 저는 가장 큰 의문입니다. 구종이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컵스 타자들이 노림수만 잘 가져간다? 그러면 사사키가 뭐 초반부터 몇 개 맞기 시작하면 제구도 불안해지면서 조금 비기닝을 초반부터 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 이제 긴 이닝을 소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많이 던져봤자 4-5이닝?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저스 불펜이 과연 남은 이닝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뭐 현재 필승조로만 보면은 3이닝 정도는 확실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26인 로스터에 블레이크 스넬이라든지 뭐 글래스노우 같이 이제 롱 릴리프로 던질 수 있는 퀄리티 높은 S급 선수들이 모두 다 빠져있다 보니까 사사키 로키가 초반에 흔들리면은 결국 긴 이닝을 소화해줄 투수들이 안정감이 다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아직 미완성에 가까운 이 사사키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너무 크고 컵스는 선발이 밀려도 레아와 이제 타이온과 같이 투입이 가능한 자원이 있는 반면에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롱 릴리프로 이제 글리스노우와 스네일이 등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금 이러한 6회까지의 리드를 가져갈 확률이 높은 팀은 저는 컵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컵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6회까지는 리드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컵스가 이후에 7회부터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이번 경기 프리먼 같은 경우에는 출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긴 했지만 뭐 배츠하고 프리먼이 만약에 빠지게 되는 다저스 타선이라면은 저는 뭐 컵스 불펜이 아무리 불안하다고 해도 조금 꾸역꾸역 막는 그림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저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작년에 어쨌든 양키스와 함께 최강의 1, 2, 3번의 타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하의 득점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원인이 하위 타선의 응집력이 굉장히 떨어진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1차전에서도 뭐 이제 6번부터 이제 키케, 콤포토, 로하스가 나섰는데 6, 7, 8로 이 세 명이 답 없는 응집력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어쨌든 컵스의 승리를 저는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응집력, 그 다음에 뭐 선발이 어쨌든 초반에 리드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팀은 컵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경기 컵스 승, 그리고 이제 승 1패도 컵스 승 쪽
뭐 3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승일패도 컵스 승쪽, 그 다음에 이제 컵스 프렌, 언더 오바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